평균의 종말. 이 책의 저자는 중학교 때 ADHD 진단을 받고 고등학교 자퇴 후 하버드대 교수가 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력을 쌓는 동안 겪은 평균주의의 폐해, 그 대안으로 개개인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서성희 교육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34년 정도 교사 그리고 교육 전문직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되는 화두가 어떤 사람의 다양성 그리고 어떤 개개인에 대한 데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늘 평균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평균 독서량이 7.5권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7.5를 넘어서면 뭔가 안도가 되고 7.5가 안 되면은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인가, 기준치 이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7.5권이라는 것도 열어보면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부터 100권을 읽는 사람까지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7.5라는 평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해봅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개개의 인성이 있는데 그 평균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평균적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균적인 삶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크다고 했을 때도 크다는 것이 키는 크지만 어깨가 좁은 사람도 있고 허리 둘레는 굉장히 넓지만 엉덩이가 작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또 발 크기는 작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평균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제도 속에서 평균 이하로 간주됐던 저자는 탄탄한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평균이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허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배하는 평균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아이들 각자를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교육법과 평가법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개개인의 인성은 상당히 다중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역별로 들쭉날쭉하다. 두 번째는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쉽게 본질적으로 단정을 해버리는데 실제 사람은 그 어떤 성향이라는 것이 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많이 정서적으로 강요당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면 몇 달이 지나면은 목을 가누고 몇 달이 지나면은 기어가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발달 단계가 똑같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정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따로 없다.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경로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들쭉날쭉의 원칙, 두 번째는 맥락의 원칙, 세 번째는 경로의 원칙. 작가는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균의 종말은 누가 가지고 올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없애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평균의 종말이라고 했지만 평균의 허상 혹은 평균의 허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는 평균의 시대가 강요하는 속박에 제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시스템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개개인성을 중요시함으로써 평균주의의 독재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우리 앞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고 그 시작점은 평균의 종말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단지 통계일 뿐인데 그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강박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감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본다면 자신을 좀 비하시킨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남의 눈치를 보고 평균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도전을 할 때가 행복한 것 같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은 금을 좀 밟고
그다음에 선을 좀 넘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위권 대학에 갔다가 취업을 해서도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평균적인 월급을 주는 곳인가. 남들은 이 나이가 되면 몇 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무슨 차를 사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서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이 어떨 때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그 보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지를 해주어야 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면은 이 책은 한 번쯤 꼭 읽어보아야 될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사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때때로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개개인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평균은 쓸모없는 것처럼 말이죠. 행복한 책 읽기 이하윤입니다.